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2022년 여름 이적 시장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고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 창의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확실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토트넘이 오는 주말에 결판을 지을 것이다라는 협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S 로마의 공격형 미드필더, 이탈리아 대표팀의 차세대 기대주로 꼽히고 있는 니콜로 차니올로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토트넘 허스퍼의 현재 이적 시장 최신 상황, 외신 내용들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토트넘 허스퍼가 지난 주말에 사우스햄프턴과의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4대1로 이기면서 선두로 치고 나섰죠. 무려 4골을 몰아친 유일한 팀이기 때문에 2022년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팀이라는 타이틀을 이어갔습니다. 개막전 4골로 토트넘이 2022년에 열린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무려 51득점에 성공하며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력, 유럽 최고의 공격력으로 불리는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까지 제치면서 앞서갔는데요. 맨시티가 개막전 2골로 50득점, 그리고 리버풀이 개막전 2골로 46득점인 가운데 토트넘이 51득점입니다. 최신은 34득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월 달에 맞대결에서 앞선 경기력을 보이긴 했으나 최근 두세 달 사이에 토트넘의 화력, 특히 지난 시즌 마지막 2달 사이의 화력이 정말 대단했잖아요. 그런 화력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했는데 지금 손케쿨 트리오에 대한 찬사들도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 2022년 2월 9일 쿨루세프스키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한 이후의 공격 포인트 기록을 보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개막전까지 15득점 5도움으로 2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 해리 케인 선수가 12득점 7도움으로 19개의 공격 포인트, 그리고 데안 쿨루세프스키가 지난 주말 사우스햄프턴전 1득점 1도움으로 6득점 9도움 총 15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손케쿨 트리오를 지원할 공격형 미드필더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해리 케인 선수가 9번 자리에 있지만 10번으로 내려와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고 쿨루세프스키 선수도 오른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면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할 수는 있는데 올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더블 스쿼드가 필요하다는 얘기 속에 히샬리송을 영입을 했고 또 중앙 미드필드 라인에서는 공을 운반해서 올라갈 수 있고 밀도를 높이는 수비력과 압박 능력에 공격 기회 창출 능력까지 갖고 있는 이브 비수마가 왔지만 사실 올 여름에 연결됐던 크리스티안 에릭센 같이 정말 창의적으로 시야가 좋고 빈 공간을 찾아내고 예리한 스루 패스를 찔러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조금 부족하다. 역시 이 자리가 좀 아쉽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드리고 벤탄쿠르 선수가 지난 1월 달에 합류한 이후에 정말 좋은 전개 패스와 기점 패스를 뿌려주곤 있지만 공격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패스로 득점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는 그런 미드필드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올 여름 프리시즌 기간 동안 사실 3명의 선수가 토트넘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떠날 거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브라이언 힐 선수는 드리블이 좋은 선수긴 하지만 스페인 선수 특유의 시야와 창의성과 패신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시즌 경기에서 콘테 감독이 많이 좀 기용도 해보고 기회도 줘보고 끌어올리려고 해봤지만 역시 조금 꾸준한 출전 기회를 통해서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임대 이적이 추진되고 있고 에릭센이 떠난 이후 그 자리를 차지할 플레이메이커로 아르헨티나 대표 선수인 조반니 로셀소 그리고 프랑스 대표 선수인 탕기 은돈벨레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이적료를 투자했지만 결국 이 선수들이 자리를 잡는 데 실패했고 콘테 감독이 올 여름 프리시즌 기간 동안 아예 투어를 데려가지 않고 이적할 팀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이후 토트넘 훈련장에서 따로 훈련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미 전력의 선수가 된 상황이잖아요. 이 선수들이 지금 이동할 거란 얘기들, 이동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발렌시아 소식을 정통한 액토로 고메스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브라이언 힐 선수는 발렌시아로 지난 시즌 후반기에 임대를 갔었는데 이번 시즌에도 임대를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왼쪽 측면의 주전 공격수인 곤살로 게드스 선수가 울버햄프턴 원더러스로 이적하면서 그 자리를 메울 선수로서 브라이언 힐 선수 임대 영입을 추진하고 있고 협상이 진전됐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로도 바르셀로나에서 조금은 출전 기회가 더 필요한 중앙 미드필더 니코 곤살레스를 임대 영입할 것이다라는 발렌시아인데요. 재정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 많은 포지션의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젠나로 가투소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는 과정 속에 이 가투소 감독도 토트넘 감독 측에 연결됐던 이력이 있잖아요. 가투소 감독도 조르제 멘데스가 이를 보고 있는 그런 멘데스 에이전트의 회원인데요. 멘데스가 토트넘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브라이언 힐의 발렌시아 임대 이적 과정은 좀 순탄하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바니 로셀소와 탕기 은돈벨레에 대해서는 라리가 팀 그리고 이탈리아 세리에 A 팀과 연결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변수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김민재 선수를 영입한 이탈리아 클럽 나폴리가 주전 미드필더인 스페인 출신의 파비안 루이스 선수를 잃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파비안 루이스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이 시간 문제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파비안 루이스가 떠날 경우 중앙지역에서 공을 배급해주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그 대상으로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선수, 매각을 좀 절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선수 로셀소와 은돔벨레죠. 로셀소와 은돔벨레 모두에 대해서 나폴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라치오 역시 중앙 미드필드 라인의 보강이 필요할 수 있다. 밀렌코비치 사비치 선수의 이적이 맨유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이런 연쇄적인 상황 속에서 라치오는 로셀소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애초에 지난 시즌 후반기에 비아레알이 로셀소를 임대해서 잘 썼고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개인적으로 로셀소에게 연락까지 해가지고 지금 영입하기 위해서 끌어당기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비아레알 같은 경우는 지금 라리가의 비유령 셀러리 캡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이제 자금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거나 로셀소 선수가 새 팀을 찾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비아레알이 토트넘에서 나온 선수들을 잘 써서 성적을 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관계 속에 로셀소뿐만 아니라 은돔벨레에 대해서도 비아레알이 관심을 갖고 있다,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힐, 은돔벨레, 로셀소가 모두 나간다면 그를 통해 생긴 자금과 스쿼드 내 인건비 여력을 통해서 충분히 공격형 미드필드를 좀 영입할 수 있는 그런 토트넘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토트넘과 강하게 연결됐던 또 한 명의 선수가 네덜란드 대표 공격수인 멤피스 데파이죠. 스티븐 베르바이 선수가 떠난 상황 속에서 히샬리성이 오기 전에는 꽤 강하게 링크가 났던 선수인데 사실 데파이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에 남고 싶어 했지만 최근에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와서 또 본인이 갖고 있던 등번 9번까지 가져갔고 결국에는 데파이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보도 속에서는 유벤투스와 토트넘이 데파이 영입을 위해 경쟁한다. 디마르초 같은 경우에 그렇게 보도를 했지만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사실은 파비오 파라티치 디렉터와 좀 막역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토트넘은 데파이에 관심이 없고 유벤투스로 갈 가능성이 꽤 크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다면 토트넘이 추가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공격수는 누구냐? 말씀드린 대로 파비오 파라티치 디렉터도 원하고 있고 안토니오 콘테 감독도 좋은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 AS 로마의 기대주 니콜로 차니올로 선수인데요. 영국 내에서 공신력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정론지죠. 더 타임즈의 게리 제이콥 기자가 8월 8일자로 보도한 최신 뉴스 유료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토트넘 허스퍼가 이미 공식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니콜로 차니올로를 임대 후 완전 이적 조건으로 영입하고 싶어 하고 완전 이적 조건의 이적료로 2천만 파운드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로마가 원했던 가격과는 꽤 거리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로마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유력한 라디오 매체인 라리오 라디오의 보도에 따르면요. 토트넘은 계속해서 차니올로 영입을 위해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주제 무리뉴 감독도 사실은 이제 차니올로를 올여름에 매각할 의사가 있고 매각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매각하고 그 자금을 통해서 다른 포지션을 보강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자유계약 선수로 파울로 디발라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디발라와 차니올로가 꽤 겹칩니다. 신체 조건은 다르지만 왼발을 잘 쏘고 공격 전방위 움직임이 가능한 창의적인 2선 공격수라는 점에 있어서 디발라가 그 역할을 중심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니올로는 꾸준한 출전 기회를 본인 자체가 원하기도 하지만 무리뉴 감독은 일단은 정리하겠다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라티치 디렉터와 콘테 감독은 충분히 데려올 수 있겠다 이런 좀 판단을 내린 것인데요. 이 차니올로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일단은 현재 시장 가치가 3,300만 유로니까 2천만 파운드의 완전 이적 금액을 제시한 토트넘의 제안은 거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선수를 토트넘이 원하는 이유는 일단 미래까지 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데스티니 우도지라는 우디네세의 주전 왼쪽 윙백을 내년 여름에 데려오는 조건으로 사전 영입한 토트넘이죠. 이 선수가 이제 만 19세로 어린 선수인데 차니올로도 1999년생으로 이제 만 23세입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전성시대를 열고 있지만 히샬리성과 차니올로를 통해서 장기적인 미래를 보는 게 아니냐, 손케듀오의 그 이후까지 내다본 점진적인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선수가 190cm의 장신이라서 피지컬 조건이 굉장히 좋아서 공격적의 모든 위치를 소화할 수 있으니 실질적으로 케인의 후계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왼발잡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른쪽 측면에서 쿨루세스키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만약 쿨루세스키 선수가 부상을 당한 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뛸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대안이 필요하다. 물론 히샬리성이 오른쪽에서 뛸 수 있고 모우라도 있긴 한데 쿨루세스키가 해주고 있는 공격 라인에서 왼발을 잘 쓰는 옵션이 토트넘에 없다는 점에 있어서 차니올로 영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콘테 감독이 사우샘프턴과의 경기를 하고 나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떤 유형의 선수를 정말 원하는 것이냐, 영입할 때 어떤 조건을 갖고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강도 높은 축구를 할 수 있는 특성을 필요로 한다. 퀄리티를 갖춰야 하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 피지컬도 강해야 된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려면 좋은 엔진을 갖고 있어야 되고 많이 뛸 수 있고 피지컬적으로 강해야 하는데
찬이올로 선수가 부상 이력이 많긴 하지만 190cm라는 정말 좋은 하드웨어를 갖고 있고 체력도 좋고 많이 뛰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기술과 피지컬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콘테 감독의 이런 조건에 맞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선수가 최근에 측면 공격수로 뛰고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랑 좀 겹치는 게 아니냐, 쿠루세스키가 있는데 뭐하러 데려오냐, 이 선수가 정말 공미가 맞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인테르 밀란 유스 시절에는 특히 공격형 미드필더로 많이 뛰었었고요. 현재까지 인테르 유스로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18세 이해 레벨에서 뛰었던 그런 2군 경기 정도의 수준을 봤을 때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뛴 빈도가 84경기로 가장 많고 그 경기에서 28득점 10도움으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지난 2011-2012 시즌에는 세리에 A에서 28경기 2득점 5도움으로 득점보다 도움이 더 많았던 선수고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우승을 할 때는 10경기 5득점 3도움으로 거의 경기당 1개에 가까운 공격 포인트를 올렸죠. 말씀드린 대로 왼발을 잘 쓰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는 쿠루세스키와 같은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신체 조건이 좋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수 및 세컨드 스트라이커로서 투톱, 비대칭으로 뛸 수가 있고 한 칸 내려가서 시야도 넓고 공 관수 능력과 패스 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공미도 가능한 선수다. 그리고 왼발을 쓰긴 하지만 오른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왼쪽 측면에 가서 정발 윙어로 뛸 수도 있는 그런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AS 로마가 지난 2021-2022 시즌에 페예노르트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결승전 승리한 이후 올 여름 프리시즌에 굉장히 좋은 성적과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썬더랜드의 2대0 승리, 포르티모네스의 2대0 승리, 스포르팅 리스본의 2대3으로 지긴 했지만 니스와 1대1로 비긴 이후 토트넘과 프리시즌 평가전에서도 1대0으로 이길 때 아주 조직적으로 좋은 모습 보였죠. 그리고 살레르니타나와 2022-2023 시즌 세리에 A 개막전을 앞둔 마지막 평가전을 우크라이나의 명문팀 샤흐타르 도네츠크와 치렀는데 5대0 대승을 지난 주말에 거뒀어요. 이 경기에서 특히 찬요로 선수의 플레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2선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거의 자유롭게 뛰면서 공을 배급해주고 돌파도 하고 슈팅도 때리는 정말 공미로서 완전체에 가까운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3-4명의 수비수가 자신을 2선 지역에서 에워싼 상태에서도 여유있게 왼발로 측면으로 전개 패스를 연결했고요. 이 장면도 수비 지역에서 본인이 직접 압박해서 공을 커트한 이후 단독 돌파로 2명의 선수를 가볍게 제쳐낸 이후 오른쪽 측면 전방으로 침투하는 공격수 동료에게 왼발 로빙 전진 패스를 깔끔하게 연결해서 공격 찬스를 연결한 장면이고요.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 에어리어 우측 앞에서 역시 등진 상태로 공을 확보해서 받은 이후 4-5명의 선수가 본인의 앞쪽을 틀어막자 반대편 왼쪽 전방 공간으로 또 로빙 전개 패스, 스루 패스를 또 보내면서 경기를 풀어갔던 그런 장면이고요. 이 장면은 수비에서 역습으로 넘어갈 때 수비 우측 후방 지역에서 단번에 날카로운 왼발 전진 패스를 우측 전방으로 깊숙이 꽂아넣는데 동료의 위치, 공격 흐름에 맞춰서 또 정확한 패스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시야도 좋고 패스 정확성이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오른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가면서 시도했던 왼발 중거리 슈팅은 골대를 맞고 나면서 아쉽게 무산이 됐는데 결국에는 후반전에 배후로 침투했던 좋은 움직임을 통해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마무리하는 득점까지 보여줬고 말씀드린 대로 공미 위치에서 많이 뛰었다고 얘기 드렸는데 중앙 지역에서 공간 열리자 과감하게 왼발 중거리 슛을 시도했거든요. 골대를 크게 넘기긴 했지만 이렇게 토트넘에 필요했던 화끈한 중거리 슈팅, 날카로운 스루 패스, 전개 패스, 공격 기회 창출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전방에서의 공격수 역할과 측면 공격수 역할이 가능한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현재 포진도를 살펴보면 손케쿨 트리오가 있고 히샬리송과 모우라가 백업 공격수로 측면과 중앙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데 찬이올로 같은 경우에 그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3-4-3 포메이션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2명의 중앙 미드필더에서 조금은 공격적인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이 3-4-1-2로 전환을 해서 이 선수를 아예 공미로 쓴다거나 3-4-3에서 측면 공격수로 쓴다거나 3-4-3에서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를 쓸 수 있는 전술적인 유연성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찬이올로가 온다는 것은 스쿼드의 깊이를 강화하고 공격의 다변화를 갖고 오고 새로운 패턴을 가미하는 것은 물론 미래까지 이제 담보할 수 있는 장기적인 자원까지 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영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여름까지 토트넘이 로마가 원하는 조건을 채워서 오퍼를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토트넘이 과연 올 여름 이적 시장에 7호 영입, 8호 영입 어떤 선수로 진행하게 될지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분석하고 체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